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송치 기관별로 구분할 때 검사 송치가 3,038건으로 가장 많고 법원 송치는 27건이며 타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은 22건으로서 수사기관인 검사를 통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가정폭력의 유형은 상해와 폭행이 약 85%로 가장 많았고 협박, 재물손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추이를 보시겠는데요. 2011년도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3,087건으로 2003년 약 6천여 건을 정점으로 하여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을 통하여 해결되는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거로 가정폭력의 절대적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011년 약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60% 이상이 남편이라고 하며 남편의 폭행으로 숨진 경우도 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 집계에 포함 안 된 가정폭력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정폭력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대해서인데요.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가해자, 피해자, 가정 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소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해자 또는 검사나 법원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인도된 가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해자,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격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조사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입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해당 가정보호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해자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이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검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입니다.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 사건을 조사할 때 미리 가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 가해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노화자인 때,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입니다. 판사는 가정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에 관한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이 사례는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과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성질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도 아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다가 수년에 한 번꼴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경 한성질 씨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것을 이유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조사관과 아내에게 반감을 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성질 씨가 아내를 폭행할 당시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6개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각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후 개정되어 각각 200시간으로 상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개정된 특례법에 의하여 한성질 씨에게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자 한성질 씨는 자신이 폭력행위를 행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질 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부과도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남편 한성질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겠습니다.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피해자, 그 밖에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들은 병과될 수 있으며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보호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 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애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 처분의 종료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위탁감호,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 실제 처리 내역을 보시겠는데요. 2011년 대법원은 총 2,971건의 가정보호 사건 중에서 단순 처분과 병과 처분을 합하여 모두 1,855건의 보호 처분을 하였으며 그중 974건은 불처분, 29건은 타부분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처분 중에서는 상담 위탁 처분이 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접근행위 제한의 건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병과 처분도 약 600여 건으로 적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상담 위탁과 함께 처분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구체적 분석 부분인데요.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가정보호 사건 중 보호 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를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40%,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체의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원인과 상호관계 교육 정도를 보시면 가정폭력을 하는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분노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당한 대우, 학대, 취중, 현실불만, 부정행위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족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부부간이 가장 많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그리고 직계 존비속, 동거 친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본다면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부부간에 일어나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가 44%, 대학교가 22%, 중학교가 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입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항고 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하며 항고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